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 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응원, 무한지지, 무한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 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보다 8살 어린 20살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요즘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내봤어요. 제 동생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잘하지만 관계에는 서툰 아이였어요. 초중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은따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동생을 도와주고는 했었죠. 그런 동생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관계에 서툰 것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다들 동생이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학 때 집에 내려온 동생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저희는 대학에 가더니 드디어 친구들 사귄 건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싶어서 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최근에 친해진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무척이나 잘해줘서 각종 모임도 나가고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친구가 없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누나로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최근 서울로 이직하여 동생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발생했는데요. 동생이 말한 그 선배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배, 사이비 종교의 신자였고 제 생각엔 의도적으로 동생에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이비 종교 맞습니다. 같이 살게 된 동생은 방학인데도 맨날 그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 친구들 노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맨날 같은 시간대에 나가서 하루 종일 모임을 하지? 모임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마음에 동생이 나간 사이 책상을 조금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이상한 책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아무래도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에 기독교인 제 친구에게 보여주니까 이거는 사이비가 맞았습니다. 이 사이비는 가족이 아는 척하거나 여기 다니지 말라고 하면 집을 나간다고 하던데 저 정말 동생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제야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것도 누나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사이비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동생이 관계에만 서툴지 머리는 정말 좋고 똑똑한 아이인데 왜 이런 걸 분간하지 못하고 사이비에 빠졌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정말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사이비. 쉽지 않은 주제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사실 뭐 요즘에 너무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주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찢어질까. 그러니까 친구를 드디어 사귀었다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이비였어요. 친해지 마라고 하기에는 친구에게 너무 힘이 돼. 그렇다고 계속 거기 다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동시에 또 동생에 대한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먼저 좀 사이비와 관련해서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나분이 사실 지금 응애님이 사연 보내기 전에 물론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사이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보통 어떻게 이 문제를 보통 해결하는지 좀 이런 걸 먼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이비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종교랑 뭐가 다른지부터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가고 싶기는 해요. 모든 종교가 사이비도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이게 분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사이비다 아니다에 대해서 뭐 특정한 종교적인 그 교단에서 규정을 하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비는 착취의 개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착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 앞서 우리 응애님이 그 알아보신 그 사이비와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을 엄청 심하게 해서 이 종교를 떠날 수 없게끔
고립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종교 생활을 하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종교라면 이런 고립이나 이런 착취가 없기는 하거든요. 뭐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라, 집을 지인과의- 나가라. 집을 나가라 이런 식의 강압적인 규율은 없긴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사이비랑 종교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전 종교가 어떤 종교든 결국에는 선한 지점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이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종교의 이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떤 종교도 본인을 착취하거나 삶을 망가뜨리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일상이랑 멀어지는 것이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대학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뭐 취직도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뭐 거기서 영영 떨어져서 그 안에서만 행복하자? 이거는 사이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두 분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분에게 어떤 건강한 좀 영향을 주는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의 행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약을 해요. 당장의 기분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건강에 결과론적으로 그게 좋은 영향을 주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뇌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단이 주고자 하는 행복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착취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이 사람의 단기적인 행복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종교라면 그런 전략적으로 이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람 전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단은 그 행복을 굉장히 전략적이고 착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응애님 마음 조금 아프실 수 있겠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저는 하루빨리 끊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논하기 전에 누나가 또 혹은 가족이 봐야 될 부분은 동생이 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면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 없으면 지금은 이단이지만 다음에는 뭐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든 흘러갈 수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왜 이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생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확실히 내면에 불안이나 결핍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말씀에 동생이 관계에 좀 서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사람이 외로우면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제가 취하는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건데 그 이론의 핵심이 사람한테서 오는 관계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애착을 나누면서 지내는 거를 굉장히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공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분들이 지금까지도 물론 노력을 해오시고 나름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오셨겠지만 조금 아픈 말을 해보자면 지금 가족분들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동생분한테 충족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또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방식, 충족을 얻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걸 원하는 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노력이 필요하시더라도 그 동생의 입장에서 뭘 원하는 건지를 좀 평소와 다른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누나께서 동생이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아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뭐 이단에 빠지는 건 똑똑함과는 상관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단이 참 교묘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찾아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도 냉정하게 우리가 정말 외롭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매일 뭐 전화도 하고 반찬도 좀 싸주고 안부도 물어보고 물어봐주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또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하면 그 손을 뿌리치기가 오히려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맞아요. 들긴 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무작정? 아휴 너
또 사기 당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또 탓하는 듯한 뉘앙스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절대 탓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동생한테 너 그거 사이비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해? 그것도 못 알아봐? 이렇게 말하면 더 도망갈 것 같아요. 상처받을 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족과 또 단절되지 않을까. 그 동생이 자발적으로 단절을 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다, 사이비에 빠졌다는 거는 그게 되게 본인의 중요한 가치관과 믿음 체계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군가 계속 흔들려고 하면 그 흔드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정말 그 본질적인 외로움과 본질적으로 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감정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저는 뭔가 사이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상황을 꼬집기 이전에 좀 꽁꽁 마음을 녹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가족 안에서 동생분이 뭐 친구를 사귀는 법을 연습하고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도 각자의 또 삶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 오랜 기간 가족을 이미 꾸려오시면서 동생한테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는 다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안부를 묻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끔은 가족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따뜻함을 조금 쌓으신 후에는 동생의 진짜 고민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사귀기가 쉽지 않아서 너 힘들었겠다. 근데 내가 상담을 나도 받아봤더니 좀 이런 거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하면서 너 사이비 해결받으러 가자 이런 거보다 원래부터 동생이 조금 힘들어왔던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게 돕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자각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전문 상담소가 있다고 들은 거는 아마 그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가족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에도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솔루션을 아마.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 저도 가장 먼저는 가족분들이 사이비의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찜찜해서 그냥 기독교인 주변 친구에게 물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 이단의 뭐 정체나 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법을 쓰는지 어떻게 정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무지한 상태일 수 있겠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아는 만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동생을 상담소에 데려가기까지 또 한 번의 절차는 필요하니까 그 전에 누나와 누나 이외의 가족분들이 먼저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막 동생한테 빨리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한다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되게 이거야말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고 다가가야지 오히려 반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응원단분들은 만약에 내 동생이 이렇다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가족들 간에 뭔가 베푸는 것도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는데 동생이 안 변해. 그러면 또 막 억울한 마음이나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 그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 성격과 제 현재 커리어 상황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전 얘 데리고 한 달 유럽 여행 같은 거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프리랜서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기 때문에 동생이 나중에 사이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니 내가 지금 그냥 빨리 데려가서 분리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또 다 다르게 대처가 생길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사이비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마약 문제에 빠진 어떤 자녀를 둔 가족의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둘째가 오히려 탈선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오히려 망가진 중간에 어려움이 되게 컸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또 이 문제에만 너무 가족이 모든 거에 맞아요. 매몰되다 보면 가족 전체의 하모니가 깨지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말 동생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생사를 다
내팽겨치고 모든 가족이 달라붙는 게 맞을까 이 생각도 사실 동시에 들긴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부모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동생에게 다 달라붙는 게 맞는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어렵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밑밥을 깐다고 할까요? 깔았던 게 저는 프리랜서고 음, 지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음. 건데 정말 뭐 회사 다니시고 뭐 지금 여윳돈이 없다 이러면 또 그런 선택은 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전문적인 이런 상담소에 찾아가서 정말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사의 도움을 받거나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탱실님은 어떠세요? 아, 저도 듣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복잡해지네요. 이게 진짜 가족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심란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같아도 일단은 전문 상담소 가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것 같고 또 일단은 거기랑 분리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이 어렵더라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서 그동안 좀 못 나눈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나눠보고 일단 어쨌든 이 친구도 같이 상담소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생도. 근데 뭐 그러다가 막 진짜 막 반발이 심해서 도망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의 어떤 밑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가족들이랑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지 좀 더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다음에 뭐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이래서 좀 더 동생을 위한 따뜻한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좀 그 친구의 평소 못 듣던 속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면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상담소로 한번 발길을 향해보는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진짜 머리가 복잡복잡하네요. 들어보니까.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쏟아야 할 에너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에너지 일부 내 에너지를 쓰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 에너지를 단순히 분리시킨 것만으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누군가 봤으면 가족한테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정말 가족을 위한 거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서 한번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잘 되짚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건 좀 아픈 소리일 수는 있어도 사실 이 동생이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느끼면서 다른 곳을 의지하게 된 게 가족의 고질적인 소통의 문제나 뭔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생긴 골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의 문제로 국한짓기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충만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금 방향성으로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또 긍정적인 면을 보긴 했어요. 이건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가족이 정말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뭉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족들이 다 막 머리가 크고 이러면 하나의 막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면 동생이 이 아픈 지금 부분이 이 가족에게는 되게 하나의 방향성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스트레스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걱정이면서도 우리의 가족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동생분이 의외로 가족들이 자기를 놓고 고민해주고 생각해주는 거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족들끼리 누구를 위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참 저희의 이제 이야기로 상상만 해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누나 이능애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정말 자기 일도 손에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자책은 근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사이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조종하는지 그런 걸 좀 알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주변에 사이비 포교를 당해보신 적이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아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많이 보고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 이제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동기들이랑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키가 좀 되게 크고 이렇게 되게 스타일이 좋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자기가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 무슨 과 애들인 것 같은데 나 이과 선배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외 활동으로 뭐를 하고 있는데 너 보니까 스타일도 좋고 이런 거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같이 활동하자고. 그래서 제 친구는 그걸 믿고 같이 활동하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그 활동을 위해서 무슨 올림픽 관계자가 너무 웃겨요. 저희 학교 카페로 와가지고 올림픽? 네, 그 올림픽이었어. 평창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저희 학교 카페로 와서 제 친구를 인터뷰한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위해서.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듣자마자 너무 이상해서 야, 그거 한번 좀 알아봐라. 선배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선배가 없었어요. 그치. 학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혹할 만한 것 같아요. 치밀하네요. 와, 이거 알고 보니까 사이비였더라고요. 아니 학교 화장실에서 선배라 하면 사실 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왜냐면 그 학교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그쵸. 또 여자분이신 거죠 그러면? 여자장실. 네. 그리고 칭찬. 올림픽 뭐 카메라맨 같은 것도 섭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있어빌리티도 있을 거고. 거고.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외 활동인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이 외롭고 해서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진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이비는 저는 사실 처음부터 포교가 안 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파고들면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진짜 많아요. 저는 되게 착한 분이 어떤 책임감을 지움으로써 그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눌러앉게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치는 걸 가지고 너가 반주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명분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을 준다는 것도 사람의 효능감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것도 봤고요. 사람이 효능감 이게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충족되기도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캐치해서 파고든다는 게 이분들은 뭐 심리 따로 공부하나 싶을 정도긴 해요. 되게 치밀하니까. 그렇네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사이비에 빠진 거는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안 빠지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빠지려면 우리 또한 뭔가 우리만의 마음의 힘을 기르거나 혹은 검색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겠다는 잘 생각이 알고 드네요. 예방해야 된다. 저도 생각난 건데 멘토링을 하자는 명분으로 관계 차단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해 도와줘야 되니까 다른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봐가지고. 그니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역할을 되게 부여해주고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되게 도움이 지금 되고 있고 너가 아니면 안 되고 그쵸. 되게 전형적인 전략적인 것 같아요. 치밀하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하다 보니 느껴지는 게 첫 번째로는 거저 뭔가 주는 거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길거리에서 하는 공짜 심리검사. 그러니까요. 여러분 겁나 비싸요. 심리검사. 그러니까요. 공짜 없습니다. 그렇네요. 거저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무료 심리 상담, 심리 상담 비쌉니다, 여러분. 무료 촬영 기회, 공짜 없습니다. 멘토링. 근데 또 그런 걸 제안하시는 분은 겉으로 되게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이름이 있어 보이니까 맞아요. 현혹되기가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우연히 이런 사람을 딱 만나게 돼. 근데 은인을 만나게 돼. 이런 거는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의심을 먼저 해야겠다. 맞아.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든 나여만 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강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꼭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너가 해야 돼. 너만이 답이야 이런 거. 숨 막혀. 이런 말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 지금 한번 의심은 해보시면 네. 좋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그 일이 많은 사람이 하면 좋고 더 많이 퍼지면 좋을 일은 절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달콤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무게를 씌워줌으로써 모든 관계에서 고립시키고 착취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나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방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응애님께로 돌아가면 동생분께서 이단에 빠진 거는 확실시가 되었으니
그 부분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걸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약간 오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생각보다 너무 치밀하고 너무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근데 사실 이단 뭐 사이비 종교적인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 이런 유의 현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걸 되게 파고드는 거라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이단의 형태든 도박의 형태든 마약의 형태든 너무너무 이게 성행할 것 같다라는 또 다른 거에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걱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외로운 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면 뭐 답이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런 부분의 취약점이 사실 각자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취약점을 좀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포인트가 있으시 궁금해요. 저는 그 외로운 당사자분들은 조금 수용받는 경험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수용받지 못했던 이유를 따져보자면 전 요즘 이 키워드가 많이 꽂혀 있는데 이 정답이 있는 사회? 뭐 이래야만 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뭔가 조건화된 모습만 사랑받게 되고 이런 게 아마 그분을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동생분의 얘기를 더 깊게 알지는 못해도 보시면 머리는 정말 좋고 똑똑한 아이인데 이게 약간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머리만 좋고 정말 똑똑한 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갈 때 관계가 더 원만하고 조금 서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제가 뭐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혹시 동생분한테 그런 머리 좋고 똑똑한 것만 강조되진 않았을까? 동생분은 좀 부족한 모습도 수용받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결코 뭐 응애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정답이 있는 사회 속에서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를 좀 외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요즘엔 우리가 불확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생이나 사회에서 불확실한 면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걸 수도 그쵸, 있는데 그쵸. 요즘은 이런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뭐 사주나 이런 것들, 타로나 이런 것들이 뭐 유행하는 이유도 저는 뭔가 정답을 되게 원하고 이 불확실한 거에서 확실한 걸 뭔가 내가 손에 잡아야겠다. 맞아요. 이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믿음, 가짜 맹신. 믿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가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확실함을 못 참는 그런 성향과 트렌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앞서서 우리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정답 있어야만 해라는 게 되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불확실하면 뭔가 잘못됐다 라는 태도가 점점 우리가 엄청 커진 게 아닐까? 근데 사실 불확실한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회가 불확실하고 내 개인사가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확실한 걸 찾아가는 거는 다른 믿음 체계가 아니라 나의 소리에 듣는 거라는 게 전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뭐 두 분 되게 좋은 의견도 주셨지만 약간 덧붙이자면 어떤 이 가상현실의 세계가 발달된 이런 문화적인 흐름?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보단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간접적인 소통 방식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문화적 전체적으로 봐도. 물론 뭐 이 응애님하고는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정서가 된 것 같다. 이단이라는 게 저는 이단이라는 거 딱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외로움이나 사회 효능감을 못 참는 거, 정답이 있는 사회 혹은 불확실을 못 참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또 현상으로서 이단의 성행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끝으로 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됐던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랑 같이 어떤 단점을 얘기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완벽한 사람들을 보면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을 끌어안고 사는 거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서 소통함으로써 되게 외로움이나 효능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이단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그쵸.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런 되게 본질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이단의 형태는 너무나 새롭게 항상 발전할 것이다. 맞아. 또 다른 하는, 모양으로. 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응애님께는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응애님 너무 참 힘들 어려우시죠? 것 같다. 꼭 우리도 얘기하면서 너무 힘든 것 그러니까요. 같다. 꼭 동생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응애님의 마음에 좀 단단한 기반이 되고 저희의 말들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를 잘 이용해보자 라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응애 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응애는 귀엽기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